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율사협회 교육분과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총 3편으로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요. 업라이트 피아노의 건반 운동과 타형거리 조정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종로지부 조창훈입니다. 오늘 수업은 먼저 피아노 건반의 목적과 작동 원리, 그 다음에 업라이트 건반 세팅. 이 업라이트 건반 세팅이란 제조사별 건반 세팅표에 나와 있는 수치대로 액션 모형에 대입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 설정이 잘 되었는지 검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직 라인이라고 해서 매직 라인 설정이 있습니다. 이후 건반 깊이와 타형 거리를 재설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에 앞서 피아노 건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반은 손끝으로 전달된 힘을 액션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반을 누른다는 것이고, 이것은 손끝으로 전달된 힘을 액션에 전달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반은 시소 운동을 통해 힘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건반은 시소처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을 들어올리는 힘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업라이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3대 2라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피아노로서는 위펜이겠죠. 이 위펜을 들어 올릴 때 보다 가벼운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섬세한 터치를 만들어낸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건반이 없는 피아노가 있다면 이 위펜을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피아노의 곡들을 칠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어렵겠죠. 건반의 목적이 여기서 있는데요. 이 건반을 누름으로써 내가 좀 더 섬세한 터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강한 터치와 여린 터치도 이 건반을 통해서 부드럽게 액션에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목적은 움직임의 증폭입니다. 건반의 1이라는 움직임은 액션 구조를 통해 해머의 5라는 움직임으로 증폭됩니다. 다시 말해 건반이 10mm 움직일 때 액션 구조를 통해 해머는 약 50mm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건반과 액션 구조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건반 깊이와 타현 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피아노는 건반의 움직임을 통해 그 힘이 위펜에 전달되고, 그 전달된 힘은 위펜을 통해 전달된 힘은 결과적으로 해머 파트에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건반의 움직임을 액션을 통해 해머에 전달시키는데 1이라는 움직임을 5의 움직임으로 전환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반은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건반에 설정되어 있는 건반 깊이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반 깊이를 통해 해머에 전달되는 양 또한 결정됩니다. 또한 해머의 움직임의 거리는 타현 거리를 통해 그 양을 조절합니다. 타현 거리란 해머가 움직이는 거리를 이야기하고, 이 거리는 건반 깊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현 거리 설정과 건반 깊이의 설정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액션을 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건반 깊이와
타연거리와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할 경우 적절한 터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작업할 수 있으니 이 둘을 잘 고려해서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터치의 느낌과 소리의 변화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아노의 터치는 해머 접근은 2mm, 건반 깊이는 10mm, 타연거리는 45에서 47, 해머 스톱은 13에서 15mm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본이 되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피아노에 적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피아노의 상태에 따라 또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터치의 변화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터치의 변화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적절한 터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떠한 것을 고려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수업으로 심하게 변형된 피아노나 아니면 치수를 대입했을 때 터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터치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그 피아노를 처음 세팅했을 때 그 만든 설정한 치수를 대입하여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치수를 가지고 터치에 과연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터치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치수를 변화시킬 때 우리가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건반 깊이를 바꿀 것인지 타연거리를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할 부분은 터치라는 것은 단순히 액션의 움직임만이 아닌 연주자의 손끝으로 느끼는 느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터치란 연주자의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느낌과 좋은 터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반 높이와 깊이를 설정할 때 피아노 제작 시 설정한 높이와 깊이를 참조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준비한 액션 모형은 제조사에서 설정한 건반 높이와 깊이, 해머 접근과 스톱 고리로 설정한 액션 모형으로 액션의 움직임과 터치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아노는 타연거리는 47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47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머 접근은 2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머 스톱은 15mm로 설정하였습니다. 건반 높이는 63mm로 설정하였으며 건반 깊이는 10.2mm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액션 모형이 올바른 터치가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터치가 잘 움직이나요? 일단은 액션의 동작과 마무리를 확인해 보고 터치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에 앞서 제작사에서 설정한 액션 조정표대로 세팅했을 경우 완벽하게 작동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이 설정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완벽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터치의 느낌은 나쁘지 않으나 애프터 터치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터치의 개선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의 가장 먼저의 시작인 건반 높이 설정부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반 높이 설정을 고민하기 위해서 먼저 참고해야 될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윗펜 플랜지 센터핀, 두 번째가 캡스톤, 밸런스 핀의 중심선. 이 세 부분을 고려하여 건반 높이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세 부분은 원운동을 합니다. 이 윗펜의 경우 이 윗펜 센터핀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고, 캡스톤도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최적의 라인이 있는데요. 그 라인을 영어권에서는 매직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냐면, 건반을 절반쯤 누르거나 또는 타연거리가 절반쯤 이동했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세 지점이 일자가 되느냐를 체크하면 됩니다. 제조사의 매뉴얼대로 세팅한 이 건반이 과연 잘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 마술사에도 보조가 필요하듯이 보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보조가 따로 없어서 제가 한번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데요. 일단은 종이 펀칭을 이용해서 건반을 세팅을 합니다. 타연거리와 건반 깊이를 체크해 보고 이게 절반쯤 움직였는지 확인을 하고 테이프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 실을 띄워서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 요령으로는 이 센터핀의 중심선에 실을 갖다 대고, 이 밸런스 핀의 중심선에 반대쪽 실을 댑니다. 화면에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플랜지의 중심선에 완벽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맞는 편이긴 하지만 완벽히 맞지는 않아서 한번 이것을 잘 맞을 수 있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방법으로는 밸런스 핀에 있는, 밸런스 홀에 있는 종이 펀칭을 가감하여 이 높이에 수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캡스톤을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조정한 다음 다시 점검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건반의 변형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사용량이 많아서 건반 높이가 많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목재의 틀어짐에 의해서 건반의 높이가 수치가 변했다든지 여러 가지의 경우 기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설정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이 라인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작상의 오차나
아니면 피아노의 변형이 많은 경우 무리하게 이 수치를 맞추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한 매직 라인이 터치에 개선이 있는지 점검한 후 개선이 있다고 하면 이 세팅에 맞는 건반 깊이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건반 깊이는 기본 매뉴얼대로 10.2로 처음에 세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반 깊이와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타형 거리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해머가 움직이는 양을 봤을 때 이 건반 깊이는 10.2mm로 설정한 이 깊이가 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잭을 보시면 잭의 양이 잭이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애프터 터치의 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의 터치의 완성은 애프터 터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프터 터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렛옵이 일어난 이후의 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렛옵이라는 것은 잭이 해머를 밀어 올리다가 그 힘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의 애프터 터치는 그 터치를 마무리 짓는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피아니스트가 손끝으로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끝을 통해서 전달되는 애프터 터치의 느낌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느낌적인 것 이외에 또 애프터 터치는 터치의 완성이라는, 즉 힘의 전달이 끝나는 지점을 알려주고 또 그 터치를 마무리하는 동작으로서 적절한 애프터 터치의 양이 피아노의 터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애프터 터치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애프터 터치 양이 만약에 많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애프터 터치 양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렛옵이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터치가 많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피아니스트가 그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시점이 짧아지게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힘의 전달도 떨어지고 또 피아니스트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애프터 터치 양이 적다라는 것은 터치의 마무리가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터치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투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션을 봤을 때 터치의 느낌이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문제점으로는 잭의 리턴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애프터 터치 양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건반 높이는 아까 저희가 설정하였기 때문에 건반 높이의 변화는 없고요. 건반 깊이와 타형거리, 그 다음에 접근량,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정에 앞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나와 있는 치수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치의 변화량이 많은데 그것을 건반의 깊이로만 해결했을 경우 건반이 너무 깊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아니면 수치를 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의 변화량이 많을 경우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수치의 변화량이 적을 경우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더 변화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피아노의 세팅은 건반 깊이는 10.2, 타향거리는 47mm, 접근은 2m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현재 이 잭의 벗어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버트 스킨과 잭의 거리가 약 2mm 정도 벗어나면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mm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피아노의 모델과 제조사 또 피아노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피아노의 상태를 보면 이 버트 스킨과 잭의 상태가 너무 가까워 보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로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양이 더 적을 경우 투터치를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많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이 양을 한번 조절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머 스톱 상태에서 캡스턴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다시 보시면 약 2m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지금 캡스톤만 돌려서 올린 상태고요. 보시면 이 잭이 이 바트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타향거리를 변화시켜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향거리를 이렇게 다시 변화시켜서 다시 보시면은 타향거리를 변화했는데요. 그 변화된 양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5mm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잭 양은 정상이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타향거리를 좁히지 않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건반 깊이와 타향거리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반 깊이를 깊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건반 깊이를 깊게 할 거냐 타향거리를 좁힐 거냐는 작업자의 작업 방식이나 생각 또 피아노의 상태에 따라서 고려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의 터치의 느낌이나 그 다음에 소리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향거리는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건반 깊이로 한번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다시 잭과 버트 스킨이 가까워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저는 지금 2mm로 세팅을 했지만 이거는 반드시 2mm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붙어 있는 거는 제 생각에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얼마큼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붙지 않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2mm가 아니더라도 이 양을 피아노에 맞춰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양을 더 주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반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펀칭을 한번 빼서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이 펀칭을 가감해서 양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건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해 보니까 약 11mm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반 깊이를 변화시키되 10.2에서 11mm는 변화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반 깊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타연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좀 더 이 피아노에 맞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으로만 한번 터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접근거리는 약 2mm입니다. 그러면 이 애프터 터치 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접근을 조금 멀리 해보겠습니다. 네, 버트 스킨과 잭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드비 멀어질 경우 음색과 또 터치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연주자가 피아니스트가 컨트롤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비 멀어지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애프터 터치 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조정의 변화를 할 때마다 항상 해머 스톱이 올바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의 변화를 통해서 건반의 깊이 변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통해서 그 해머 스톱의 양이 변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터치를 만들기보다는 이런 변화의 요소를 통해서 이 변화의 양을 잘 분배시켜서 터치를 만드는 것이 경험상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자연스러운 터치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할 부분은 터치라는 것은 단순히 액션의 움직임만이 아닌 연주자의 손끝으로 느끼는 느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터치란 연주자의 감성적인 부분도 고려한다면 더 좋은 느낌과 좋은 터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고 개인적으로는 특히 초심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건반 높이와 깊이, 타연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진행한 강의 내용 이외에도 업라이트 터치를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하여 작업하시기를 바라겠고, 이후에 올라올 다음 영상은 또 다른 강사님께서 업라이트 조정과 백책 라인 설정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